네, 오늘은 뭐 일단 금융시장이 어제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이따 질문 많이 주시고, 궁금했던 거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주식시장은 뭐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 다시 또 반등하면서, 오늘 뭐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발표할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 아마 어차피 미국 무역협상은요,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쉽게 안 끝날 거란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타결했다는 뭐 부분들, 통합적인 타결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역협상은 생각보다 2019년도 1년 내내 아마 잊어버릴만 하면 금융시장의 어떤 중요한 테마로 나오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밸류에이션에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싸다. 말이 필요 없다. 싸다.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저점 찍고 나서 이 저점일 거라고 제가 예상했었죠. 하고 나서 바로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뭐 흔들었다가 오늘 바로 고점 넘기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발 모멘텀이 있다. 미국 지수 계속 지금 반등 장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 그다음에 상해 증시, 홍콩 증시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한 가격이 한 이만큼쯤에서 어닝 쇼크 어제 그저께 발표한 것 같은 실적이 나왔으면 그대로 꼰두박질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미 다 빼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시장은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은 게 또 적자 전환도 아니고, 14조 벌다가 10조 버는 거야. 그것도 막 계속 2년간 거의 분기마다 계속 신고점을 만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다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악재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악재 해소로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최근에 고평가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고평가가 됐던 회사들은 미국의 일부 회사들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기차의 핵심인 테슬라 모터스 뭐 이런 회사들이 실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됐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성을 지나치게 높게 보면서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던 미국의 팡 주식이요. 팡. 그런 주식들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고점에서. 팡은 뭐 말씀 많이 드렸지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요거의 약자를 팡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페이스북이 여러분, 걔들이 뭐 1년에 많이 벌을 때 한 5조 원 정도 벌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1년에 많이 벌을 때 5조 원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거의 2배 반을 올라갔었어요. 2배 반.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또 홍콩의 텐센트 홀딩스라고 중국의 한마디로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게임과 그다음에 온라인 금융, 그다음에 뭐 위챗 같은 위챗 알죠?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위챗 운영하고 위챗 온라인, 위챗 페이 하는 텐센트 홀딩스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어요. 5위까지 최고가. 이게 삼성전자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어서, 볼게요. 일단 선물지수 잠깐 보세요. 선물지수. 선물지수를 보는 이유는, 트렌드를 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 자, 보셔봐요, 여러분들. 이 선물지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게요. 좀 지우고 볼게요. 선물지수 60분으로 봐야 되겠네.
자, 현재는요, 우리나라 이 선물 지수가, 이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 지수예요. 이 선물 지수가 지난번에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네, 커렉션을 이렇게 했죠. 조정파를. 하고 마지막 파동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저점 딱 찍었죠. 예, 찍고, 이제 여기 이후로만 볼게요, 제가요. 나눠가지고. 예, 선물 안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마지막 무브먼트가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 조정 주고, 조정 주고, 저점 깼죠. 그러다가, 예, 오늘 고점을 살짝 뚫면서 이게 리버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리버설이요. 예, 단기 리버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예,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 옵션 만기라, 내일은 이제 저기 큰 폭이 뭐는 없을 거고, 예, 즉, 무브먼트가 이렇게 이제 내리고, 예, 조정 주고, 예, 조정 주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잘못 그렸네. 이렇게. 조정 주고, 예,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다가, 올리고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올리고로. 예, 그래서 이게 반등 장세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 상무부에서도 몇 가지, 아까 발표가 있었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이, 예, 제가 아까도 잠깐 방송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패권 전쟁이라, 패권 전쟁도 아직은 아니지만, 아주 패권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금방 해결 안 된다. 더군다나 미국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거, 이른바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에, 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예, 중국의 이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의 부상을, 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연합이 이거를 서방세계 연합이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 막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중국 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니네 2025 프로젝트 하지 마라. 예, 이른바 기술불기라고 하는 2025 프로젝트 하지 마. 예, 예를 들면 2025 프로젝트에 니네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지적재산권들, 저기 침해해왔던 거, 그거 완벽하게 지키고, 그거 안 지키면 슈퍼 300일조 발동할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중국이 어쨌든 지금은, 예, 5천억 달러를 수출을 하고, 현재는 미국에 5천억 달러를, 미국이 1,500억 달러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는 협상 파트너로서 중국은 불리하죠. 어쨌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동안 관세를 미리 매겨와서 트럼프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했던, 예, 특히 대두 같은 종목들, 농산물 분야를 애들이 제일 먼저 그 관세 25% 올렸어요. 중국 애들이. 트럼프 엿먹으라 하고. 근데 트럼프가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처음에 500억 달러 관세 붙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2천억 달러 붙이겠다고 막 협박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일단 중국 상무부에서 일단 오늘이 아니고 12월부터 해가지고 대두 수입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 재개.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른바 GMO라고 해서 GMO. 예, 이른바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예, GMO를 규제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산 대두라든가 미국산 농산물들이 GMO가 많아요.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막 크고, 양 많고, 네, 가격 싸고. 근데 그거를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향적으로 GMO도 검토하겠다라고 아마 발표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입 재개를 하고 있다. 다만, 하여튼 2019년도는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1분기에는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 무역전쟁을 계속 몰아붙일 수가 없는 게, 예, 주가가 빠지거나 하여튼 경제가 위축이 되면 자기 지지율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미국은 재선이에요. 예? 예,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예, 말 그대로 한 1년 정도부터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트럼프가 기자회견 했죠. 백악관 안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얘기가 굉장히 립서비스 성격이었다. 립서비스. 예, 그게 그러면서 오늘 아침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잠깐만 이걸 키워야 되니까. 하여튼 호주에
호주의 아주 큰 이른바 IB의 수석, 매니저가, 오늘 트럼프의 발언은 다분히 증시 부양용, 성명서다. 여기 있네. 호주 국립중앙은행의 레이 애트릴이라는 사람은 시장이 지나치게 미국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낙관론으로 보고 있고 선반영을 시킨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최근에. 미국 주가는 지금 활발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미요.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발언은 전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셧다운 이슈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나스닥 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네, 나스닥 지수, 제가 며칠 전부터 설명드리면서 이미, 이번에 내림폭에 애들, 거의 618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 최소 50% 온다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벌써 이미 38% 넘겼죠. 벌써. 이번에 하락한 폭이 벌써 38% 이상 올라와 있어. 벌써 미국 지수는요. 이 폭락한 폭에 38% 이미 올라왔다고. 여기서 이제 조금 놀다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쯤에 다시 50% 라인 치러 가겠죠. 이게 이제 이거를 키높이를 하려면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의 업종 차트 보시면 요거죠. 미국은 나스닥은 지금 현재 이번에 빠졌던 폭에 38%를 이미 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와 있어, 미국은. 이만큼. 근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비슷하게 이만큼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도를 맞춰서, 이게 만약에 반등으로 시작을 하면요, 리버설이 얘도 나와야 되나? 아까 제가 리버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여기 깰 거예요, 여기를. 그게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라도 이렇게 일단 이게 뚫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지켜보세요, 여러분. 증시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파동상 리버설이, 단기 리버설이 나오는 거야. 파동상 단기 리버설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방향성이 좀 하락이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 그죠? 이렇게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다가, 지금 조그만 거 땄고, 한 1, 2주 사이에 이렇게 뚜두두두 가가지고 일단 여기 따고 2150까지 가고, 다시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나 많이 가면 여기 이 정도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려왔을 때 산 거예요. 이런 걸 예측을 하고, 또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너무 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제 올라가면 첫 번째 리버설까지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한 4만 5천 원대 뚫는 거 여기. 얘도 보시면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고, 조정 주고, 내리다가,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얘를 또 여기서 이렇게 뚝, 날짜는 걸리겠죠, 어떤 여기까지 딱 뚫어야, 그래야 이게 1차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차 목표가. 그럼 딱 그 자리가 38%짜리요.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 목표가 물어볼 때. 딱 그 자리가 38%, 50%라고. 여기가 한 45,000원에서 한 이 사이까지가 목표고, 하락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내려온 게 요거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히. 여기서 이제 쭉 뚫고 눌리다가 또 이렇게 가는 형태로. 이게 한 달도 코스로 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45,000원 수준.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물론 이제 여기, 목표 수익률로 볼 때는, 비율로 보면 몇 프로에 한 15%, 20%밖에 안 돼요. 근데 안정적이잖아요. 불안함이 없이. 아까 이더리움 사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증시 얘기는 제가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얘기하고요.